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성팀 입론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해지려면 마음이 평화로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찬성팀 입론을 맡은 김나루입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해서 푸닐람의 부모님은 푸닐람에게 고된 잠수 연습을 시키지만 이에 화가 난 푸닐람은 가출을 하게 됩니다. 사자가 작아졌어에서는 사자가 갑자기 작아지고 사자가 자신이 가젤의 엄마를 죽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가젤에게 매우 잘해줍니다. 슈퍼거북에서 꾸물이는 진짜 슈퍼거북이 되기 위해 힘든 훈련을 하고 슈퍼거북이 됩니다. 강아지똥에서는 강아지똥이 다른 동물들에게 놀림을 받아 힘들어하지만 나중에는 민들레의 거름이 되어 자신이 쓸모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돼지책에서는 아빠와 아들들이 엄마의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난 엄마는 집을 나가버립니다. 엄마는 거짓말쟁이에서는 슬비와 슬미 엄마가 거짓말을 많이 하여 선생님께 매우 혼이 났습니다. 스갱 아저씨의 염소에서 블랑케트가 자유를 찾아 늑대와 싸워 죽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행복해지려면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인지 논란이 일고 있어 토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토론에서 말하는 마음의 평화란 근심이나 고통이 없고 평온한 상태에 있으며 삶에 문제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노력이란 것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애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 팀의 주장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억지로 노력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두 번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신에게 편합니다. 세 번째, 지금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첫째, 억지로 노력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해서 푸닐람은 부모님의 강요로 잠수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잠수를 연습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강아지똥에서 강아지똥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면서 민들레 꽃에게 걸음이 되주었습니다. 슈퍼거북에서 슈퍼거북은 자신이 정말 슈퍼거북이 되기 위하여 날마다 더 빨라지려고 인간힘을 썼습니다. 어느 날 슈퍼거북은 거울을 보게 되는데 마치 자신이 천년은 늙어 보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스갱 아저씨의 염소에서 스갱 아저씨는 염소를 잘 기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염소를 키울 때마다 염소들이 탈출해 늑대에게 잡아먹혔습니다. 스갱 아저씨는 계속 염소를 키우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려면 그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 대가는 꼭 노력해야만 하고 노력하는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 과정에서 육체적, 전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서 가출을 하는 경우까지 생겼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고통을 받는다면 굳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신에게 편합니다. 저희 팀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보다는 마음의 안정을 느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팀은 여러 가지 책들에서 이런 사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자가 작아졌어에서 가젤은 사자가 자신의 엄마를 죽였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만약 가젤이 작아진 사자를 정말로 죽였다면 결코 행복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젤이 엄마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사자를 용서했다면 그나마 자신도 마음의 안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슈퍼거북에서는 꾸물이가 자신이 원래 느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본연의 편안한 삶을 살아가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달라도 너무 달라에서도 푸닐람과 뿌뉴가 자신의 부모님들과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 이는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서로를 인정했다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셋째, 지금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똥에서는 강아지똥이 쓸모가 없어서 다른 동물들이나 식물들에게 구박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동물들이나 식물들에게 쓸모 있는 것은 먹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강아지똥이 다른 동물들에게 쓸모 있었다면 다른 동물들에게 먹이가 됐을 것입니다. 강아지똥이 쓸모가 없었기에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슈퍼거북에서는 어느 날 훈련으로 마음과 몸 모두 지친 꾸물이가 훈련을 하지 않고 편히 집에서 낮잠도 실컷 자고 꽃에 물을 주는 등 하고 싶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거북이는 훈련을 했을 때보다 훨씬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이를 보면 상황은 같지만 마음 변화와 관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 입론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논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평화로워야 한다에 반대하는 투런팀의 입론을 맡은 안희진입니다. 저희 팀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모든 책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돼지책에서 희곡 부인이 가출을 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해진 것부터 강아지똥에서 강아지똥이 민들레의 거름이 되어 더 이상 더러운 똥냄새가 아닌 향긋한 꽃냄새를 풍기게 된 것까지 다양한 근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용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행복이란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란 내면의 상황을 바꿔 안정되고 편안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적극적인 행동이란 행복을 위해서 주위 상황을 바꾸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저희 팀의 주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것은 힘듭니다. 둘째,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주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행복은 노력 없이 얻을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 주장입니다.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마음이 평화로워지려고 노력을 해도 사람인지라 주변의 상황에 영향을 받고 주변의 상황을 바꾸고 행복해지려면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근본적인 목적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마음이 평화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 행동을 하게 됩니다. 책에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에서는 고양이 부부는 뿌뉴가 물을 좋아하고 좋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뿌뉴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고양이 부부는 뿌뉴가 잠수를 하면 할수록 힘들어지게 됩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지려고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것이죠. 스갱 아저씨의 염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랑케트는 늑대에게 잡아먹히더라도 스갱 아저씨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선택합니다. 블랑케트는 마음이 평화로워지려고 노력해도 결국은 마음의 소리를 뿌리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주장입니다. 적극적으로 행동을 통해 주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돼지책에서는 엄마의 가출이라는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가족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강아지똥에서는 민들레가 적극적인 강아지똥에게 거름이 되어달라고 했고 슈퍼거북에서도 꾸물이가 진짜 슈퍼거북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자 주의를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강아지똥 또한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향긋한 꽃냄새가 나는 아름다운 민들레가 피어나게 됩니다. 사자가 작아졌어에서도 사자의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가젤이 용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엄마를 죽인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이처럼 적극적인 행동은 주의를 변화시킵니다.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고쳐야지만 다음부터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원인을 고쳐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장입니다. 행복은 노력 없이 얻을 수 없습니다. 슈퍼거북에서 꾸물이는 슈퍼거북이 되자는 목표 아래의 날이면 날마다 노력을 한 끝에 슈퍼거북을 응원하는 동물들을 통해 꾸물이는 힘을 얻게 됩니다. 꾸물이가 슈퍼거북의 삶을 포기한 뒤에도 옆에 있어준 친구들은 노력을 통해 얻은 친구들입니다. 만약 꾸물이가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친구들도 명예도 행복도 없을 것입니다. 엄마는 거짓말쟁이에서도 엄마와 슬비의 노력으로 엄마가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되어 행복해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행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했거나 누군가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와 같은 주장으로 저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평화로워야 한다에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잘했다. 박수 한 번. 네. 저 찬성 반대 모두 입론서 아주 잘 썼어요. 누가 피드백 해줬는지 참 잘 쓴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5분간 작전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요. 네. 네. 준비하세요. 네.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질문을 하게 될 텐데요. 질문할 사람들끼리 일어나 주세요. 서로 마주 보면 약간 우리 서로 반박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상대를 설득하거나 반박한다는 느낌보다는 나를 설득한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 그래서 앞쪽을 보세요. 그리고 그 단상에는 기대지 말고 뭐 놓지 말고 네. 내 쪽을 본다고 생각하고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자, 일어선 거야? 된가? 그러면 자, 질문 누가 먼저? 반대팀에서 먼저 네, 해주세요. 억지로 노력하면 고통스럽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고통스럽지만 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계속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또한 만약에 마음이 평화로워져 내면이 편안해졌다고 해도 내면은 편안하지만 외부가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소리 너무 작아요. 상대팀께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드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듣고 싶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근거를 알려달래요. 네. 슈퍼거북으로 근거를 줄게요. 꼬물이는 슈퍼거북을 원했어요. 꼬물이는 슈퍼거북이 됐잖아요. 나중에 경쟁에서 지자마자 바로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은퇴를 하고도 자기는 편안하지만 나중에도 계속 공격을 받았을 거예요. 자기는 토끼와 경주에서 졌으니까 그걸로 예를 들고 싶습니다. 자기는 은퇴를 해서 내면이 편안하지만 외부는 계속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외부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꾸물이는 자신의 본연의 삶을 유지함으로써 충분한 행복을 만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 네. 강아지똥이 쓸모있는 것이었다면 길바닥에서 쓸모있는 것이었다면 먹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강아지똥은 민들레에게 이미 쓸모있는 존재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말하는 쓸모있는 존재란 만약 강아지똥이 다른 방법으로 쓸모있는 존재였을 때 강아지똥이 만약 노력을 해서 행복을 이룰 수 있었다면 만약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강아지똥이 아마 다른 동물이나 식물에게 그러니까 희생을 했을 거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에서는 그러한 희생이 강아지똥이 일시적으로 자신의 희생으로 만족된 행복이기 때문에 그런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할까요? 네. 강아지똥은 민들레에게 희생됐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강아지똥은 자신이 민들레 걸음이 된다고 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희생이라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강아지똥이 그 일을 계기로 목숨을 잃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저희 팀은 이렇게 희생을 이용해서 단기적으로 그리고 일시적인 행복을 만족시키는 것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진정한 행복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끝났어요. 네, 좋습니다. 앉아주시고. 한숨이. 네. 이게 3분이죠? 네, 이제 3분 된 거죠? 네, 앉아주시고. 지금 첫 번째 경기는 제가 그냥 계속 피드백을 주면서 경기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좀 궁금했던 게, 그 강아지똥은 민들레한테 쓸모가 있었다라고 질문을 했잖아요. 근데 그 질문의 의도가 뭐였어요? 여기서는 그냥 쓸모가 있었다면 길거리에서 먹겠다라고 말해서 진짜로 궁금했어요. 진짜 궁금한 것. 그냥 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내용이랑 책 내용이랑 그래서 한 거였어요. 근데 우선 이제 강아지똥에서 얘기가 나왔던 거는 얘가 맞아요. 만약에 그거를 이제 좀 비판을 할 수 있다면 먹이가 되는 것 이외에도 이미 민들레한테 쓸모가 있어진 것 자체도 얘한테는 힘들다는 그런 기조를 잘 갖고 있었고 아까 답변할 때도 그걸 잘 얘기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잘 궁금했고 왜냐면 강아지똥이 쓸모가 있었다는 거를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반대팀은. 맞죠? 네. 네. 그래서 그거를 꼭 먹이가 되지 않는 것만 얘기한 건지 궁금했고 네. 찬성팀 같은 경우에는 단기 혹은 일시적인 행복만으로 만족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잘 강조해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앉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세요. 자, 이제 질문을 받아야 되죠. 찬성팀에서 질문해 주시고 질문해 주세요. 첫 번째 주장에서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것은 힘들다라고 주장해 주시면서 달라도 달라해서 부모님이 뿌니를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굉장히 힘이 들었다고 주장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팀은 이 부모님이 뿌니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해하려 노력을 했지만 이해를 하지 못해서 또 갈등이 생겨서 상담을 하는 방법까지 갔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노력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부는 뿌뉴가 수영을 계속 하고 싶어 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수영장 강한 고양이여서 물을 싫어하지만 계속 뿌뉴를 따라다니려고 힘들어 했습니다. 저희는 그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님이 뿌뉴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부모님은 오히려 더 큰 불행을 맛보았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겁니까? 우리 다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상대팀께서는 노력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해 주셨는데 지금 상대팀의 예에 따르면 부모님이 오히려 불행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노력은 불행을 가져온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양이 부부는 뿌뉴를 쫓아다니면서 힘들어했지만 나중에 계속 쫓아다니는 이유는 뿌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부모님도 행복해져서 그래서 따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로 상담을 가서 그 문제를 더 해결하려고 하려는 모습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뿌뉴를 더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아닐까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뿌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담이라는 수단까지 간 것 아닌가요? 자신이 완벽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기에 뿌뉴를 더 이해하려고 노력한 것이지 자신이 못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대팀께서는 가제 두 번째 주장에서 행동을 통해 주의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해 주면서 가젤의 예를 드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가젤이 사자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가젤은 결국에 또다시 자연에서 사자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젤은 사자가 적이기 때문에 그걸 본능적이기 때문에 따라다녔다고 생각을 하지 가젤이 사자가 아직도 무서워서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젤은 결국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대팀께서는 세 번째 주장으로 행복은 노력 없이 얻을 수 없다고 주장하시면서 슈퍼거북에서 꾸무리 예를 드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꾸무리의 명예가 정작 본인은 원하지 않았고 꾸무리가 명예를 얻으면서 더욱더 꾸무리는 불행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꾸무리가 토끼와 경주에서 이겼을 때 아주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무리는 슈퍼거북의 삶도 좋아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왕 잘했어. 잘했어. 네. 오, 좋았어. 자, 하나만 볼게요. 아니, 원래는 내가 그냥 뭐 이렇게 내용 피드백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너무 잘해가지고 내용까지 건드려야 될 것 같아. 지금 보니까 1번은 굉장히 상당히 오고 하면서 잘했고 2번 같은 경우에는요, 찬성팀에서 어떤 의도로 가젤이 사자를 먹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젤이 사자를 먹지 않았는데 사자를 먹지 않음으로써 결국에는 가젤이 또다시 사자에게 쫓기는 힘세가 되었으니까 그러면 죽였어야겠네. 그치? 그러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게 이 상황에서는 더 옳은 판단이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럼 내가 반대팀이었으면 이 얘기 나오자마자 내 건데?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더 또 쫓기기 전에 빨리 얘를 잡아서 죽였어야 됐다. 적극적으로 행동했어야 됐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저는 찬성팀에서 그 질문을 한 이유 자체가 반대팀에서 용서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질문했다고 생각했거든?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어? 확실해? 근데 뭐 쫓기게 됐다는 얘기는 왜 해? 왜냐면 이제 이 반대팀에서 오히려 용서를 하라고 했으니까 용서는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 거잖아요. 맞죠, 찬성팀? 나 누구랑 얘기하니? 찬성팀 다 나를 안 봐. 누구랑 얘기? 그치? 그러니까 왜냐면 반대팀에서는 오히려 용서라는 키워드를 썼으니까 나는 오히려 그 마음의 변화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쪽으로 하는 건 줄 알았거든. 근데 뒤에서 쫓기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복수하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피드백 들어간 거니까 이걸로 반론대 넣어주세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 5분 해주시고.
바로 시작. 네. 안녕하십니까. DNA의 반론을 맡은 김시은입니다. 상대팀께서는 오늘 마음이 평화로워야 되는 것은 힘들다고 하시고 적극적 행동으로 주의를 바꿀 수 있다고 하시고 행복은 노력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이유를 들어 주장하셨지만 저희는 그 주장 모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상대팀 첫 번째 주장으로 마음의 평화는 힘들다고 하시면서 슈퍼 거북의 경우 고양이 부부는 뿌뉴를 이해하려 노력을 했지만 이해를 못해 결국 상담을 하러 갔습니다. 이를 보면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스갱 아저씨의 염소의 경우 염소가 우리를 탈출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늑대를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로 인해 염소는 심각성을 몰랐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이유로 염소는 마음의 평화를 못 찾은 것입니다. 상대팀의 두 번째 주장으로 적극적인 행동으로 주의를 바꿀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강아지똥의 예를 들어 강아지똥은 민들레의 거름이 되면서 자신을 쓸모있는 일로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행동으로 자신을 쓸모있는 일로 만들어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희생시키는 것은 진정한 행복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옳지 못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가젤은 사자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가젤은 자신의 엄마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사자를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슈퍼거북인 주의를 변화시켰지만 정작 중요한 자신의 정신적으로 힘든 것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장으로 행복은 노력 없이 얻을 수 없다고 하시면서 꾸무리의 예를 두셨습니다. 이때 꾸무리는 슈퍼거북이 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꾸무리는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더욱더 힘든 노력을 하였고 결국 꾸무리는 정신적과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이로 인해 꾸무리는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한 노력으로 더 힘들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엄마는 거짓말쟁이의 예를 드시면서 엄마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결국 고쳤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 찬성팀은 행복해지려면 마음이 평화로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 좋습니다. 자, 근데 이제 피드백 바로 주는 거라서 우선 되게 잘한 거는 각 주장당 2개씩 반박을 했어. 박수 한번 주세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진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많이 한 거거든? 보통은 한 주장당 하나씩 근거 반박해도 하나 혹은 2개 정도씩 할 수 있는데 시간상 근데 지금 2개씩 해서 되게 잘 했는데 그러려다 보니까 뭔가 말이 빨라지고 이거는 긴장해서 그런가? 그냥 긴장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말이 빨라져서 좀 전달력은 오히려 조금 떨어졌던 것 같아요. 오히려 말을 좀 천천히 해야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의문이 들었던 게 몇 가지가 있어서 그러니까 사자가 적극적이어서 얘네는 그러니까 사자가 작아졌어 해서 지금 용서를 하라는 이쪽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질문했던 게 엄마가 죽은 것을 이미 알았다. 그래서 그 다음에가 좀 임팩트가 없었거든. 다시 보니까 우리 찬성팀에서는 용서를 해준 거잖아요. 그쵸? 찬성팀도 용서해줬다고 생각하죠. 응. 그런데 그 용서를 해줬다고 생각한 것이 결국에는 엄마가 돌아가신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내가 내 나라도 행복하려면 그랬어야 되지 않는가? 라고 조금 풀어서 얘기했으면 좋았는데 너무 계속 급하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한번 우리 팀의 입장이 그래서 결국에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게 좋을 것 같고 하나 더 그 세 번째 주장에서 엄마는 거짓말쟁이에서 엄마가 거짓말을 안 하려고 했지만 뭐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반박을 위한 반박인 것 같아. 그 내용이 다시 우리 주장으로 돌아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반대팀에서 뭐 노력으로 그걸 고치려고 했다. 근데 그거 노력으로 안 돼요. 그렇지만 그게 마음의 평화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박을 위한 반박이었고 우리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종류의 반론이에요.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반대팀 반론해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술론팀의 반론을 맡은 김종혁이라고 합니다.
상대팀의 주장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의 의견과 알맞지 않은 주장이 몇 가지 보여 반박해드리고 저희 팀은 그 쟁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그것을 통해 저희가 왜 반대의 입장이 옳다고 주장하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상대팀께서는 첫 번째 주장으로 억지로 노력하면 고통이 뒤따른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변화는 생기지 않습니다. 노력을 통해 고통이 생길 수는 있지만 지금의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는 고통이 필요한 법입니다. 두 번째 주장으로 상황을 받아들이면 편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로 가젤이 사자를 용서해서 가젤이 행복해지고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가젤은 노력을 하지 않았지만 사자의 노력을 통해 가젤이 용서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동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팀의 주장에서 저희 팀은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팀의 의견과 제대로 알맞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주장으로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의 근거로 강아지 똥이 만약 쓸모 있었다면 먹이가 되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강아지 똥은 쓸모없어 보였지만 강아지 똥은 민들레에게는 계속 쓸모가 있었습니다. 강아지 똥이 누군가에게 쓸모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강아지 똥이 행복해질 수 있었던 것인데 민들레를 통해서 강아지 똥이 쓸모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강아지 똥은 행복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 똥은 그 당시엔 행복하지 않았지만 민들레를 만나고 민들레에게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한 선택으로 인해 행복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책을 보면 민들레 핀 꽃에 강아지 똥에 눈물 어린 사랑이 어려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강아지 똥이 스스로 한 선택이고 강아지 똥은 그 희생을 통해 행복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행복과 마음의 평화는 별개라는 사실을 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행복은 적극적인 행동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 또한 적극적인 행동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행동과 마음의 평화는 별개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행복을 얻었더라도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할 수 있고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행복을 얻어도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슈퍼거북의 예를 들었을 때 슈퍼거북의 삶을 만약 마음만 평화로웠다면 마음의 평화를 꾸물이가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마음만 평화로웠다면 슈퍼거북의 삶을 유지한 채 마음의 평화만 가졌겠지만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기 때문에 슈퍼거북은 은퇴를 한 뒤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반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박수. 야. 이거 고드를 뺏겨다가 이따 쓰면 되겠다, 그지? 농담입니다. 자, 너무 잘했어요, 그죠? 지금 반대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하나만 하는 거, 하나씩만. 그치? 그래서 하나씩만 지금 한 주장당 하나씩만 체크를 해서 심사른다. 반론을 하는 걸 해봤고요. 특히 사자가 작아져서 아주 좋았어. 네.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가젤이 사자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사자의 노력 때문이었다. 너무 잘했네. 그리고 또 그 슈퍼거북의 삶을 마지막에 이제 설명을 했을 때 그거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마음의 평화만 있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느린 삶만 살았을 텐데 얘가 뭔가를 해보려는 노력을 함으로써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느린 삶이 정말 행복한 거구나라는 걸 마지막에 절실히 깨달았다는 의미에서 얘기를 한 거거든. 그래서 그게 되게 이해가 잘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설명했고 목소리 톤도 좋고 속도도 괜찮고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5분간 시간을 가지고 재발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툴론팀의 재반론을 맡은 김종혁이라고 합니다. 상대팀의 반론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상대팀께서 제시하신 반론에 대해 저희 팀의 의견이 더 옳다고 생각해 다시 반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대팀의 반론에서 저희 팀이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은 힘들다는 것에 대해 고양이 부부는 뿌뉴를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결국 상담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평화를 얻고자 한 노력과 행복을 얻고자 한 노력의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고양이 부부는 뿌뉴를 이해하려고 노력한 것은 마음의 평화를 얻고자 한 노력이었지만 상담은 행복을 얻고자 한 노력입니다. 결국 이것을 보았을 때 마음의 평화보다는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행복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고양이 부부가 계속 마음의 평화를 얻고자 한다면 상담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담을 받는 것 자체가 적극적인 행동이 옳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슈퍼거북이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을 고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슈퍼거북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꾸준히 적극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토끼와의 경주에 이겼을 때는 슈퍼거북이 정말 행복해하고 활짝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위 사람들의 부추김을 통해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에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지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고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행복해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꾸물이는 힘들었지만 꾸물이는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고 그걸 통해 행복을 위해서 하는 노력으로 답을 찾았다는 것이죠. 사자가 작아졌어에서 엄마가 죽은 걸 이미 알고 가젤은 사자를 용서했다고 하셨습니다. 용서 또한 적극적인 행복이고 적극적인 행동이고 그것을 통해 행복을 얻었고 가젤은 행복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행복이 있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찾으려고 하면 마음의 평화는 찾을 수 없습니다. 주위가 나를 항상 공격을 하고 내가 항상 마음이 불안한 상태이고 내가 힘든데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내가 먼저 행복해야 마음의 평화 또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강아지똥이 행복해지려면 강아지똥이 행복한 것은 일시적인 행복이고 희생을 통해서 만족된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행복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행복을 얻었기 때문이죠. 희생 또한 적극적인 행동이고 희생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목표였던 자신이 쓸모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강아지똥은 행복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쓸모있는 존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누구나 쓸모있는 존재이고 그 쓸모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찾고 자신이 쓸모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마음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 반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네, 좋습니다. 박수. 자, 내용은 다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너무 왔다 갔다 거려서 내가 지금 어디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 각 주장마다 작품이 중복되는 것도 있고 안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제 반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 팀이 교차조사나 반론에서 받았던 내용을 다시 반박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 1번 이렇게 정리해줘야 돼. 우리 1번 주장에서 나왔던 뭐 고양이 부부 예시에 대해서 이렇게 반론하셨는데 저희는 어떻게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줘야지 내가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내 거 보면은 여기 보면 여기 갔다가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막 이랬거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쫓아가기가 좀 힘든 거야. 왜냐면 난 열심히 듣고 있거든. 대충 그냥 느낌으로 듣는 게 아니라 뭐 얘네가 정말 그런 말을 했던가? 라는 거 확인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말이 안 들리는? 그러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거지. 그래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했고 그거는 여전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작아졌어에서 용서했던 부분에서 내가 그 말은 그대로 적어놨는데 용서도 적극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주위에서 나를 그러니까 그 말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강아지똥 얘기 나오면서 주위에서 나를 괴롭게 하는데 마음이 어떻게 평안하겠느냐 그 얘기로 바로 넘어가 버렸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용서가 적극적인 행동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내가 힌트를 줬어. 용서는 내 마음에서 하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나 근데 알 것 같아. 용서하는 것도 그 말이구나. 이제 알겠어.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럼 이렇게 하자. 왜냐면 용서도 적극적인 행동이었다. 그러면 용서는 보통 용서라는 말을 쓰려면은 하는 입장에서 적극적인 행동이었다는 걸로 오해를 하니까 왜 가젤이 용서하는데 적극적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든단 말이지. 그러니까 용서를 받아내기 위해서 했던 것이 적극적이었다. 그렇게 했으면 확 이해됐을 것 같아.
오케이, 좋고. 그다음에 이쪽 팀에서는 잘하세요. 예, 시작. 봅시다. 안녕하십니까. 찬석팀 재반론을 맡은 김나루입니다. 상대팀이 저희 팀에 주신 질문에 대해 반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 첫 번째 주장에서 저희는 억지로 노력하는 것보다는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더욱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팀께서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훨씬 더 힘들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슈퍼거북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슈퍼거북에서 나오는 꾸물이는 원래 편안한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꽃에 물을 주고 식물도 기르고 또 낮잠도 편안히 자면서 편안한 생활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토끼와의 경주에서 이긴 이후 꾸물이는 매우 힘들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는 그런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잠깐만. 지금 뭔가 잘못돼 가고 있어. 자, 지금 우리는 반론하는 거잖아요. 재반론. 그러면은 우리 주장 1번에 대해서 상대가 무슨 질문을 했고 혹은 무슨 반론을 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대하는지만 얘기하면 돼. 줄거리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줄거리에 힘 빼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를 아니 그냥 바로 이어서 하는데 지금 안 나온 것 같은 게 반대팀에서 뭐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론할지가 안 들려요. 내용이 안 나온 것 같아. 네, 다시 해보세요. 저희 팀 첫 번째 주장에 대해서 상대팀께서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면 훨씬 더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저희 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하지만 꾸물이의 예로 들면 꾸물이는 너무나도 힘든 노력을 통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어떻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보면 오히려 적극적인 행동이 더욱더 꾸물이를 힘들게 만들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상대팀께서는 노력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고통이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꾸물이가 토끼와의 두 번째 경수에서 지고 난 이후 더욱 노력하는 것을 포기하자 오히려 고통을 느끼기는커녕 원래 생활로 돌아오고 난 이후 더욱더 행복을 느꼈습니다. 저희 팀 주장에 대해서 상대팀께서는 강아지똥이 자신의 민들레에게 희생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희생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런 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아지똥이 민들레에게 희생했을 당시는 매우 짧은 시간이었고 또 강아지똥이 희생을 함으로써 느끼는 행복도 매우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일시적인 행복은 제대로 된 행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팀 세 번째 주장에 대해서 상대팀께서는 저희 팀이 이제 강아지똥이 쓸모있는 존재였다면 죽었을 것이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 상대팀께서는 강아지똥은 이미 민들레에게 있는 존재였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강아지똥이 쓸모있는 존재였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강아지똥이 쓸모있는 존재였다면 그는 닭이나 혹은 다른 동물들로부터 먹혀 죽었을 것입니다. 강아지똥이 만약 그때 자신의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졌다면 오히려 더 오래오래 행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행복이란 생활에 만족하여 기쁨을 느끼고 마음이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고통을 받으면서도 노력을 해서 행복해지고 싶으신가요? 슈퍼거북에서 나오는 꾸물이는 자신이 노력을 해서 슈퍼거북이 되면 당연히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꾸물이는 너무나도 힘들어하였습니다. 몸과 마음은 지쳐갔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마치 천년 늙은 거북이처럼 보였습니다. 그럼 이상 제 반론을 마치겠습니다. 오, 박수. 야. 오, 너무 잘했어요. 끝. 자, 아까 피드백 그게 잘 반영이 돼서 더 잘 됐던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뭐냐면 줄거리를 선생님이 항상 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근거가 한 개, 두 개일 때는 뭐 줄거리 좀 녹여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근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줄거리를 말하는 순간 그 앞뒤의 내용이 다 까먹어 버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말할 내용이 막 3개, 4개 이렇게 된다면 좀 집약적으로 설명을 하는 게 좋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나루가 말이 조금 빠르거든요. 조금 더 천천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시간 딱 맞춰서 잘했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경기가 끝났는데 그죠? 네, 박수 한번 다시 주십시오. 네, 그러면 5분 정도 쉬고 다음 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